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심프로의 기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6월 13일 월요일 오전 7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금주는 중요한 일정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요일 날 옵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과 그리고 유럽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 그리고 미국의 금요일에 이제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에 미국 CPI 발표 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해당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주말간에 뭐 찾아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용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일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CPI 쇼크 등의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다우존스는 2.73%, 나스닥 3.52%, S&P 500 2.9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60% 하락 마감했습니다.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물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물가 상승이라든가 중국 봉쇄 우려 등에 대해서 소폭 하락을 했고 지금 이거는 120으로 나오는데 지금 실시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111, 111, 117달러 정도 그 정도로 흘러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좀 더 살펴보면서 실시간 원자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CPI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전년비 8.6%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을 부추기는 원인 이거 좀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길더라도 읽기 싫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하락을 부추기는 원인은 대표적으로 여기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정점이었는가라는 것은 금요일 날 CPI 지수를 확인을 하면서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6월에 발표했고 실제로는 5월 CPI 지수인 거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연준이 통화 정책을 일시 중단할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이것도 부정적인 스탠스고 그리고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5월 이 CPI 금요일 날 발표된 CPI 지수 확인을 하니 인플레이션 정점도 아니고 지금 빅스텝 0.5bp 금리 인상하던 것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좀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요소적으로 지금 원자재 공급 변목 현상으로 인해서 물가도 계속 올랐고, 그리고 중국 봉쇄 때문에 물류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또 올랐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들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밑에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시간 금요일 저녁 9시 30분경 미국에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장에서 예상하던 전년비 8.3%를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던 건데 이것을 훨씬 웃도는 8.6%를 발표가 되어 버리니까 이제 5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겠다라고 봤던 시장 관망치를 이 송두리째 흔드는 발표였고 뉴욕 시장은 이제 경악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CPI 예상치로 8.3%를 예상하면서 책정되었던 시장 가격은 이제 더 높아진 인플레이션 우려와 8.6%까지 올라갔으니까 더 높아진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로 인해서 더 강화된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전망 그리고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서 더 큰 폭으로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라든가 뭐 또는 이제 글로벌 증시 시장이 한국 시간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6일 새벽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때 FOMC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까? 이제 빅스텝이 나올까?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까, 이 내용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시장 자체가 쉽게 반등하는 장세가 연출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따라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복합적으로 언제 반등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텐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 지수는 대표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과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거나 정점이라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는 금리 인상을 차츰하다가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와야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금리 인상에 금리에 관련된 속도 관련해서 코멘트가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이 발견되어야 하고, 그것은 유가 하락과도 연관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생산자 물가가,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은 생산자 물가도 올라가게 되고, 이게 전달이 되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러면은 유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을 만한 여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세 가지의 상황을 놓고 볼 수 있으면, 지금 오펙에서 그 유가 증산을 하면서 공급으로서 유가를 하락시키는 여지를 찾아야 될 텐데, 찾아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 전략 비축률을 풀겠다고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네, 3월 달에 나왔던 내용인데, 미국에서 이제 전략 비축률을 풀겠다고, 100만 배럴씩 풀겠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도 아직 유가가 제대로 떨어지질 않았죠. 그래서 지금 힘든 상황이고, 이제 이쪽에서 증산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또는 종전으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좀 줘야 이제 이 유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 침체와 함께 자산 시장 급락으로 시장에 충격이 가해져야만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유가 하락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시고, 그러면은 이제 연준에 있어서는, 이 페드에서는 A와 B는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오펙을 이제 컨트롤할 수도 없는 거고, 미국 정부에서는 좀 압박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은 연준으로서는 그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연준에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C에 적혀 있는 내용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이제 간단하게는 물가가 매우 높으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진행 중인 것이고, 금리 인상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받은 대규모 대출권들의 이자 지급률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몇천억씩 또는 뭐 그 이상으로 대출을 받은 기업들에 있어서 이는 기업 이익률과 연결이 되어지니까 이 자산 시장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로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제 연준으로서는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높아지니까 주식 시장 가격을 하락시키는 데 있어서 명분이 너무나 뚜렷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연준은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하였고, 앞으로 이번 연도에도 3회에서 많게는 5회까지도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3회는 뭐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7월 달과 9월 달에 유럽에서도 금리 인상이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두고 있고, 앞으로 남은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주가 하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다가도 이게 금리 인상을 하다가도 물가 인플레이션 자체가 이제 살짝 이렇게 소폭 꺾이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금리 인상 속도 관련해서 시장에서 코멘트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앞으로 남아 있으니까 추가적인 변동성 요인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물가 잡히는 모습이 발견이 되면, 모습이 보이게 되면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언급이 될 것이고, 자산 시장이 너무나 저렴하다고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저점 매수세가 발견되는 시기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반등의 시기는 이때로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물가가 잡히는지 계속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현재 시장이 급락한다고 해서 또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도 뭐 최근에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트렉스가 상한가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니드라는 종목 뭐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새로운 뭐 사업 분야에 대한 수요치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뭐 상한가를 붙일 수도 있는 종목들도 있고, 특히 이런 시장에서 시장이 하락하면서 시장의 주도 섹터가 바뀌게 되고 변화하게 되면서 이럴 때 올라오는 테마들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뭐 로봇 관련주들이 한번 시장을 주도할 때는 휴림 로봇이라든가, 원전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할 때는 한신 기계라든가, 또 원자재 때문에 가스 관련주가 올라갈 때는 뭐 GSE 아니면 뭐 식품주, 이런 종목들처럼 이 한동안 이제 강한 테마의 대장들은, 강한 테마들은 이 추세를 타고서 짧게는 뭐 2, 3주, 뭐 길게는 뭐 두 달까지, 한두 달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생기게 되고, 요런 종목들을 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 하락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전 시장부터 들고 온 종목들이 20, 30%씩 뭐 빠진 종목들이 충분히 있으실 거예요. 이상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코스닥 종목 특성상 코스닥 종목을 많이 매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두 번 테마를 붙여서 올라와 주면은 금세 회복을 하겠죠. 요럴 때는 이제 본전가 근처에서 현금 회수하는 시간, 또는 뭐 약손실이라도 뭐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현금을 회수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어나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은 이런 뭐 20, 30%씩 빠진 종목이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였던 애플이잖아요. 애플. 네, 애플도 고점 대비 25% 이상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의 특이점보다는 전체 금융시장 전체가 이런 좀 주가 하락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기다릴 줄 아는데 굳이 대응해서 손실을 확정 지어버리는 것도 아니다. 기다릴 줄 아는데 모르쇠를 일관하면서 끌고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본인 성향에 맞지 않다라면 이렇다 저렇다 분명히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인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대로 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기다릴 줄 아시는 분들은 현재 보유 종목 중에서 좀 회사 괜찮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추려가지고 앞으로 산업 변화 과정에 있어서 뭐 ESG라든가, 또는 뭐 전기차라든가, 또는 뭐 ESG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또는 뭐 풍력, 원전, 그리고 뭐 전기, 이런 종목들, 그런 식으로 있어서 뭐 IoT, 이런 뭐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들은 적립식으로 모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성격이 급해서 못 기다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시장 하락 구간에서도 뭐 소외되지 않게 종목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면서 현재 시장에서 좀 기술적으로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 전달해드리고, 뭐 최근에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많이 전달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격이 급해서 못 기다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슈가 붙어 있는 종목들, 이 변동성이 이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섹터 종목들을 대응하시면서 일부 현금 또는 손절을 통해서 만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 현금으로서 이 스캘핑과 단타, 초단기 트레이딩으로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꾸준하게 2%든 1%든 5%든 뭐 많게는 10%든 나아가시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 한번 살펴볼 텐데, 앞서서 좀 설명이 길었기 때문에 또 좀 최대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0.8달러로 유가는 움직이고 있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CPI 지수가 발표하고 나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공포지수 보시면은, 공포지수는 지금 29.68로
이제 30 미만에 있지만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나스닥도 지금 전저점을 깨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나스닥도 전저점을 깨지 않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 미국도 이제 그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때 전저점을 이탈할지, 이때 바닥을 잡아줄지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FOMC가 있다는 거, 그거 잘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하는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숭이 두창주 저희가 계속 관련해서 그 대표적으로 봐왔던 시가 테크놀로지인데, 시가 테크놀로지도 뭐 나스닥이 지금 3%씩 빠졌는데 지금 0.6%로 이런 시장에서도 빠지지 않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오히려 시간의 거래에서는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또 국내 증시에서 그 올라갈 수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이고, 전체적인 시장 보시면은 지금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다 하락을 거의 다 하락을 했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소비주 조금 올라간 간 게 있는데, 이런 곳은 이런 흐름들이 국내 증시에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뭐 소비 관련주 또는 뭐 식품 관련주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개별적으로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뭐 가스 요금도 오릅니다. 그 10월 달에는 전기 요금과 동반해서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이번에 여름 관련해서 폭염 관련주들, 뭐 전기 관련주들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언급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그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기 관련주로 해서 뭐 일진전기라든가 뭐 광명전기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요런 그 하락을 할 때 이거는 아닌가 보다 하고 관심을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 시장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폭염은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전기값이 인상이 된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또 한번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언제까지 빠지는지 기다려 보신 다음에, 그리고 날짜를 보셔야 되고,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력거래소라는 게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실시간 수급 현황 같은 게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는 좀 날씨가 더워가지고 뭐 최대 부하도 어제 뭐 한 3, 40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시간 전력 수급 현황도 40점, 공급 예비율이 40%까지 되어 있는데, 불과 저번 주까지만 해도 30% 초반대였거든요. 근데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벌써 40%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주간 날씨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뭐 오늘은 뭐 비가 예보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높지는 않고, 수요일까지도 낮고 금요일도 낮고, 근데 주말에 30도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좀 빠지고 FOMC까지도 좀 증시가 반등을 제대로 못 해주겠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사볼까, 다음 주부터 온도가 높아지니까 전력 수요가 늘어나겠다 그러면은 전력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미리 만드셔가지고, 요때부터 조금씩 모아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뭐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또는 뭐 길게는 한 달 정도도 볼 수 있는, 왜냐면 여름이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만드셔가지고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런 하락 구간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 관련해서 그 입찰 정지 관련된 그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의 하한가를 갔거든요. 이런 거는 살짝 좀 더 피해서 종목 선택하실 때는 잘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이 또 서해상에다가 방사포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하락할 때 방산주들이 또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최근에 올라갔던 뭐 퍼스텍, 그리고 뭐 빅텍, 뭐 스페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한일단조, 미사일도 쐈고 시장이 하락하니까 이런 종목들이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는지, 만들어 나가면서 이 상승 추세를 다시 이어져 나갈지, 거래량들은 충분히 들어왔었으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제 누리호 발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K 방산 관련해서 수출의 날개를 달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또 방산 관련된 이슈가 있고, 그리고 그 자율주행 얼마 전에 이제 저번 주에 강남에서 택시 운행한다고 해가지고 모트렉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 상승 나왔었잖아요. 추가적으로 또 이슈가 나왔으니까 상암에서도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슈가 붙을 수 있으니까, 특히 국무총리가 언급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시선이 확 집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하락할 때 올라가는 섹터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게 돼서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시는 게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포인트로 잡으셔서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시장 하락해가지고 기회를 준다 싶으면은 이쪽에서 수렴하는 거 보시고 돌파할 때 같이 거래량 증가할 때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하는데 좀 참고를 하시면 되시는 방안으로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제 4차 협상도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화물연대. 그럼 화물 물류 관련주, 그리고 소주 관련주, 그리고 뭐 시멘트 관련주, 철강 관련주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3대 곡창지대가 쑥대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량 위기가 닥쳤다. 심지어 지금 CPI가 올라갔으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갔죠. 그러면은 지금 물가 더 올라간다고 봐도 되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사료 관련주라든가 식품 관련주 이런 식으로 뭐 조정 나왔던 이 섹터라든가 주도 섹터였죠. 얼마 전까지 신송홀딩스라든가 또는 뭐 한일사료, 그리고 고려산업, 대주산업 이런 종목들 이제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날 양봉을 발생시키긴 했어요. 요럴 때 지금 CPI 지수가 발표가 되어서 추가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요런 식품주들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염두를 해두시고 오늘 오전장에 대응하실 때 이 수렴만 무조건적으로 사지 마시고요. 매수세를 확인하시고 수렴하는 거 확인하시고 이런 거 거래량 증가하는 거 보시고서 참고를 하시면은 단기간에도 시장 하락할 때도 충분히 소외되지 않고 2%든 5%든 10%든 쌓아 나가실 수 있으시니까 오늘도 시장에서 소외되지 마시고 내일 오전에 또 뉴스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면 되시겠습니다.